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부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상간을 잘 배우시고 이해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만 관상을 보더라도 저 부분이 상간이 강하구나, 식신 상간이 있구나, 그래서 식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시면 프린터를 보시면 식신하고 상간을 드렸는데 상간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상간만 잘 외우시면 반대편도 넘어가요. 왜냐면 음과 양이 있으면 음을 이해하면 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을 이해하면 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알고 보시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게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일단 공부라는 게 쪼개서 나눠서 잘 보세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나눠서 가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다 같은 하나인데 사람은 일단 공부하려면 나눠야 돼요. 이게 나누고 이게 분류를 해야 돼.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하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 되는 걸 아는 거죠. 하나 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공부하는 게 수도하는 거예요. 수신하는 거고 도를 깨달으면 행복감이 밀려와요. 깨달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가 우주가 나랑 다 하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슬퍼져요. 왜 슬퍼지냐면 나는 행복하지만 딴 데를 주름을 둘러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기 시모드에 보시는 저분이 맨 마지막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았다고 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런 발심이 나와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상간은 이게 뭐냐면 즐거움을 주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상간이라는 게. 그래서 나 하나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그래서 역학자들이 이제 역학 배우시잖아요. 배우시면 앞으로 키우셔야 될 게 뭐냐면 상간을 키우셔야 돼. 상간을 키우셔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 서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아웃풋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인풋이 되는데 이것을 아웃풋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내가 가공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 예? 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한 울터리, 바운더리에. 예? 이해가십니까? 규범을 통해서 규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군사부 일체 임금하고 스승하고 아버지는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해사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게 관이 뭐냐면 법, 질서거든요. 이거를 지키자. 근데 여기 보시면 무섭습니다. 이거 보시면 상자가 뭐냐면 상할상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관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상간이 왜 발달이 됐냐면 상간을 발달된 사람들은 아웃풋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웃풋 잘하는데 이게 왜 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인데 이분들은 상간이 타고난 사람들은 왜 타고난지 알려드릴게요.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집안이 몰락하는데 1대가 몰락하고 2대가 몰락하고 3대가 몰락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완전 그지로 가는 거죠. 완전 거지로 되는 거죠. 집안 자체가. 에? 집안 자체가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3대째 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믿거나 말거나지만 조상이 있어요. 조상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조상이 이때 내려와요. 3대째 때. 예? 3대째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가장 신기가 뛰어난 사람이 이거 도대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 내려오는데 이게 상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상간이 내려왔는데 이 상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기예요. 신기를 타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운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봐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간이라는 게 발동이 걸려요. 발동이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DNA 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DNA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음강이 만나서 음강이 만나는데 이게 인간의 DNA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긴급 사태다. 이머전시다. 이거 보통 상태가 이거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긴급 상태다 이거야. 그래서 조상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 내려오냐면 119야. 이해가십니까? 119 긴급 출동이야. 보통 상태가 아니라 긴급 사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DNA가 사람이 고통을 가하면 고통을 가할수록 이 DNA가 변화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왕개미가 딱 죽어버리면 DNA가 여왕개미로 변해요. 이해가십니까? 평범한 일개미가 여왕개미로 변해. 그 다음에 벌꿀도 마찬가지,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여왕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야, 긴급사태야! DNA 변화가 돼야 여왕벌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긴급사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같은 집안 사람인데, 쟤만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야. 저 집안 애가 아닌데, 이해 가세요? 저 집안 애가 아닌데? 여왕개미가 나오고 여왕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대가 몰라. 그래서 옛날에 3대 가는 거지가 없다라고 얘기 들리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 상간이라는 게 발동이 딱 걸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돈이 없어서 처참하게 내려앉으니까 여기 있는 그 발동되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엄청난 신기가 발동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는데 이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붙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발달된 사람은 다 이겨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명리학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게 상관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상관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웃풋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웃풋을 잘해가지고 상담자를 잘 통해가지고 돼가지고 혹시 이러는 거예요. 역학자 중에서 이 상관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이게 연기하러 왔는데 상관이 없으면 야, 너 연기는 글렀다. 딴 거를 해라. 라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게 없더라도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볼 때 어떠냐면 지금 내 상황이 긴급사태다. 대한민국이 긴급사태다. 이거를 어떻게 한번 돌파를 해야 되겠다. 상관. 이게 뭐냐면 관을 탁 깨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관이라는 게 어떤 틀인데 이걸 깨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오늘 뽑아드린 게 있어요. 윤복희 사주를 뽑아드렸거든요. 사주는 아직 안 뽑았고 그러면 관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관이 보시면 자 보세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복희 신세계. 그래서 세계가 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에? 이해 가십니까? 신세계.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꿈과 연기가 있는 새로운 세계. 자, 윤복희 그 미니스커트 아이템으로 지금 신세계 백화점 광고가 나온 건데 이게 보시면 뭐지만 이 미니스커트라는 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옷이에요. 근데 이제 윤복희 그 선생님께서 미니스커트 그 비행기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부 다 전체적인 인구가 다 미니스커트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찰관이 막 자를 재고 막 하면서 이게 뭐냐면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님이 있는데 밤 10시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너 왜 나가? 미니스커트 밤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나가겠어요? 만약에 밤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간다는 거 왜 나가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점점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요즘에는 그 학생들이 치마가 짧지 않습니까? 왜 짧겠어요? 이런 관이 싫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틀이 싫다라는 거야, 애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는데 뭐든지 애들이 보면 이 규정이라는 관이 너네는 머리를 얼마만큼 해라, 염색하지 마라, 매니큐어 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실 씻지 말아라. 그게 규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이게 발달한 애들은 그걸 까부시는 거야.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애들이 벌써 염색도 해버리고 귀걸이를 뚫어버리면서 그 틀을 끄는 거야.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온몸에 문신을 막 새긴다든가, 코에도 뚫는, 뭐냐면 너 틀이 된다. 그러면 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정해진 틀에 있는 공기업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만약 경찰이라는 조직에 코 뚫고 문신하고 귀걸이 하면 면접관이 야 이거 당신이 경찰을 하겠어? 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킨 사람은 그래서 제일 잘 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달된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상담자 역학자 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프리랜서라. 당신은 프리랜서라면 대성한다 라고 얘기해 줘야지 여기 되지도 않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해라. 가도 오래 못 버텨요. 에?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 윤복희 선생님한테 같은 연예인이라도 식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상관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feel로 불러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신기로 불러요. 노래를 부를 때 그 박자, 음정 다 무시해요. 자기 feel로 부른단 말이에요. feel로.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와도 자기 feel로 반주자가 맞춰서 나가든지 뭐하든지 그때 딱 왔을 때 딱 무대에 올라갔을 때 벌써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을 해가지고 노래 딱 나왔을 때 벌써 여기 프로그램은 싹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대표적인 게 또 마찬가지로 윤복희 선생님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르면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재즈로 불러요. 재즈 자기 필로 부르는 거예요. 자체가 부르시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뭐냐 외로울 때는 내가 자 보세요. 가슴에 십자가를 했죠? 잘 보세요. 힌트의 팀에. 그리고 귀걸이 이렇게 크게 있죠? 가슴이 파였죠? 막 이게 많이 나오죠?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삘이 왔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이렇게 불러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를 때 상관이 있는 사람하고 식신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 능력이 아까 전에 그 패션 봤지만 그 십자가 목걸이라고 귀걸이를 하고 막 가슴이 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사모님께서 밤 10시, 9시에 친구들 만난다고 가슴 펴인 옷에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나가는 게 상관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예절이야. 예절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데 내가 최대한을 갖추는 게 예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명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사주쟁이라고 할게. 사주쟁이가 10,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25만 원짜리 될 수 있고 그 엄청나게 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10,000원짜리는 어떤 게 10,000원짜리냐면 면도 안 하고 캥새 깨지지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텐트 안에서 그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제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살로 보고 당신 백호살이야 뭐 협박이나 하는 거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 자기도 갖추지 않고 하는 애들은 만원급이 되는 거예요. 만원급. 근데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식상에 강한 사람들은 최대한 그 장소가 신을 모시는 곳이 깨끗한 곳이 돼가지고 자기도 정결하게 하고 그게 예절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꾸며가지고 접객을 하는 거죠. 최대한 접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객하냐면 제가 식당 사장님이에요. 식신이 많은 사람, 상관이 많은 사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상관이 왜 돈을 많이 하면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네, 몇 분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요. 상관 인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깥까지 나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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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몇 분 오셨습니까? 한 분. 역시 멋있는 사람 한 분 다니시더라 하면서 탁 앉아놓고 여기 VIP 자리라 모시겠습니다. 쫙 앉아놓고 끝나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다음에 또 오십시오. 문 앞에 나가서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십시오. 여기 나가기 상관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앞으로 21세 살아가는데 이 상관 교육을 시켜줘야 돼. 애들한테 예절 교육 시켜야 돼.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 주는 것도 상관인 거예요. 예절이란 말이에요. 예절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절인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손님 오면 피해. 종업원을 뽑을 때도 상관 있는 종업원을 뽑으면 그 식당이 잘 돼요. 손님한테 어떻게 잘해요?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근데 백화점을 하든 뭐 헬스클럽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을 뽑을 때도 상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잘하죠. 이거 만약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강사가 제 강의하는 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장을 하고 강의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식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보다가 끊어버려요. 이건 도대체 볼 강의가 아니다. 끊어버리는데 상관 있는 사람은 그 강의가 문제보다 저 사람이 재밌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보게 되다 보니까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버리면서 역시 그러니까 그 상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사회에서는 이 상관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회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시켜야 돼. 상관이 없으면 이거 배워야 돼. 상관 있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최대한 그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 마인드가 최상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그 몰락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돈이 1순위가 돼버려요. 단점을 얘기해드릴게요. 돈이 1순위가 돼버리니까 아까 윤복희 사주가 아니라 태어난 때가 43년도예요.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 잘할 때 전쟁이 터져요.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셔. 그 오빠가 윤한기 목사거든요. 목사랑 같이 이제 하다가 어디게 미군 부대 아시죠? 미군 부대. 생계를 위해서 미군 부대에 가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불러요? 신기 있게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자료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윤복희 그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윤복희 딱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보시면 윤복희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며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전이에요. 공연 가신 거죠. 공연 가셔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미군들 베트남에 참전했을 때 다 찢어진 거 자,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못 살 때 그 베트남전 참전할 때 그 많은 미군들 있을 때 그 수많은 장자 앞에 세 올라가지고 무대 3명 올라가서 그 무대 휘어잡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올라가도 그거 다 휘어잡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휘어잡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진짜 예술이에요 자체가. 근데 저 사람들 저게 그 명분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위에 가지고 자기 한 목숨 던지는 거예요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 하라 그러면 못 올라간다 할 거 아니에요. 저 무대 올라가서 한번 해라 하면 어떻게 이런 옷을 입겠냐? 어서 춤을 추겠냐? 끼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 신기가 발동되니까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노래 부르는 거 무당이 작두 타는 거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까 영어로 노래 부르지 춤추지 와 그런데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때 진짜 어려운 거지였거든요. 거지였는데 남매가 거지였는데 발동이 돼가지고 그런 재능이 신기가 음악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것도 2개 뽑았었거든요. 하나만 좀 일단 좀 보세요. 2개 뽑았는데 여기다 놨네. 자 보세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상가는 학술과 기의 신 써 있죠. 그러면 기의 신이 뭐야? 지금 예술했잖아. 예술했는데 어떤 계급이에요? 신의 계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신기 있네. 그죠? 신명나네. 어우, 저 사람 무대에 올라가 신명나네. 신기 있네.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기 있다, 없다. 라고 해서 요즘은 연예인들은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저분하고 틀린 거예요. 각 급이 틀려. 레벨이 틀려. 그래서 문인이나 학자의 사주에 신이 들어있으면 발명, 창작에 대한 뛰어나다. 이거죠. 그리고 사주 구성에 따라 부귀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부귀. 그죠? 상관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번다라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한 방에 왕창 많이 벌습니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화류계 갔는데 상관 있는 여자랑 없는 여자랑 돈 버는 게 틀려요. 상관 있는 여자들은 최대한 자기를 예쁘게 꾸며서 그렇게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어떻게 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딜러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업사원이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을 뽑을 때 만약에 내 리더다 그러면 영업사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상관 있는 특출한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발전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사람들 뽑아놓고 딱 넘겨놓으면 회사 망합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리더는 딱 봤을 때 그 역학자를 고용해가지고 면접 볼 때 이 사람이 상관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영업부서에다 예? 영업부서에다 마케팅 부서에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신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막 장난 아니죠,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많이 들어있으면 나쁘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으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보시면 망한 거. 잘 보세요. 윤복희 선생님께서 이혼 몇 번 하신 줄 아세요? 이혼 2번 하셨습니다. 네, 이혼 2번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관이 많으면 정관을 극한다 그러잖아요. 극하잖아요. 그게 왜 원리가 그러냐면 명의 자체가 하느님이 주신 명이 이거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일부 종사하기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밤에 나가서 화류계 밤무대를 뛰어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야 되고 찢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투 영향이 많잖아요. 영화계든 음악계든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그거든요. 자체가 불리면 가는 거야. 어디서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와서 여기 와라. 그럼 돈이 여기서 만약에 누가 부르면 가는 거고 저기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면 가는 거야. 옛날에 그 박진영 알았죠? 박진영? 박진영 그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어떻게 입고 간 줄 아세요? 복장이 뭔지 아세요? 복장이 비닐 바지 입고 갔어요. 팬티에다가 비닐 바지, 투명 비닐 바지 입고 청와대 갔어요. 그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예능에 청와대에서 부르면 어떻게 가요? 양복 입고 가잖아요. 양복 입고 딱 가는데 박진영은 팬츠에다가 비닐 팬츠 입고 가서 춤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관은 안 봐도 뻔한 거야.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목사 누나가 윤복희 선생님 그 오빠가 그 목사인데 다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살아갈 때 그게 있어요. 상가는 그런 작사 작곡 할 줄 아는 능력만 가지면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요. 왜냐면 그 박진영이 왜 대단하냐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무도 만들기 때문에 창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더걸스인데 안무를 어떻게 할까 뭐 무슨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해서 이걸 내놓는 거죠. 자체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따라쟁이들이야. 커버한다 뭐냐면 베낀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애들 보면 연예인들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자. 근데 상관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못해? 그거밖에 못해? 정말로 뭐냐면 얘네들이 시니컬해. 왜 시니컬하냐면 자기가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날 때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휩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다 노란 머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노란 머리 싫어. 하얀 머리.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난 그거 싫어. 난 다르게. 완전 뭐냐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심할 게 있어요. 편간하고 상간하고 틀린 점이 있는데 편간은 세상을 뒤엎는 겁니다. 레볼루션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여기서는 좀 작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냐면 기존에 잘 보세요. 삐삐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핸드폰이 나와서 세상을 뒤엎는 거죠. 핸드폰이 오다가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오니까 그걸 또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새로운 과학자들이 만약에 지금도 나오지만 차가 있는데 경유차가 있는데 좀만 있으면 전기차로 확 바뀌는 거죠. 이게 혁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질서를 아예 재편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편간이고, 네? 상간은 그런 규율이 답답하다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 규율이 답답하다 이거야.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혼 많이 하면 사주가 좋았다 그래요.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 많이 해도 예? 뭐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와이프를 얻는데 20살, 30살 얻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탄의 재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결혼 3번 했네. 할리우드 배우가 결혼 4번 했네. 쟤 내려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탐 크루즈가 이혼했네. 다시 결혼했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럽니까? 네? 그러면서 이혼 2번 했으니까 저 사람 방송에서 내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사혼잡이라 그랬는데 관이 많으면 결혼을 여러 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 1번 한 사람은 부러울 수도 있어요. 결혼 3번 한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야, 남들 한 번도 하기 힘든 걸 저 사람 3번 했으니까. 예?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 규율을 이게 한 울타리거든요. 한 울타리인데 한 울타리에서 일탈이 되는 거예요. 일탈이 되면서 여기를 체제를 또 강화시켜주는 또 연료가 되는 거죠. 자체가. 이해 가십니까? 자체가 또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 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한 울타리를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 후기 때나 말기 때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합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합쳐도 많은.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세포가 자가 번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아세요? 한울 아세요? 한울? 한 울타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 같은 식구예요. 식구 개념이에요. 같은 식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부한다는 거는 하나라는 거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쪼개서 배우지만 나중에 이게 또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이게 발동이 될 수도 있고 발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발동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게임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온다. 위기 상황이 오면 게이지가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줄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해져요. 간당간당해지면 사람 심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좀 평안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긴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 정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때 당일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당일치기를 하면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수능이 1년 남았네, 3년 남았다가 점점 줄어들수록 이제 긴급사태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사태가 발동이 되면 돈이 우선시가 되니까 자기 몸보다는 이게 더 우선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치게 만들어요, 또. 자기 몸을 상해요.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하는 거야. 닥치는 데 다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 이게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걸 떼다는 순간 얘가 초필살기를 쓰는 거야. 초필살기.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초필살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보라는 거야. 닥친 데 돈만 버는 거야. 닥친 데 벌다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날아가 버려요. 이제는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돈 때문에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모두가 그러니까 긴급 사태가 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윤복희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결혼했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 유명한 분으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목적이 뭐냐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것 좀 하기 싫다 이거야. 이제는 뭐야? 신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편안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계속 몸을 함부로 혹사하기 쉽진 않아요. 사람이 계속 평생을 긴급 사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쉬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좀 결혼했는데 나는 이제 집안의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부 종사하면서 나 집에서 살림하고 싶은데 그 전 남편께서는 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너무 뛰어나니까 매니저가 돼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공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이 상관을 발동 안 하고 좀 편안히 살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를 계속 일을 시키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예요. 살고 더 이상 이렇게 이 모두가 솔직히 말해서 그 설명해 드릴게요. 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살해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물론 자살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리를 설명해 주면 뉴스에서 보시면 30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두 아이를 죽인 다음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뉴스 나오죠? 예? 자살해 나오죠. 이거 왜냐면 가정불화가 원인이겠죠? 예? 신랑이 가정불화 원인이 돼가지고 왜 간이 많으면 자살하냐면 이 사람들은 남한테 손 벌리기 싫은 거야.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아쉬운 소리. 왜냐면 두 아이를 키우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살림 있으면 애기 분유가 부족해 하면 팔아요. 중고시장에 다 팔아. 다 팔았어? 근데 벌 수가 없잖아요. 죽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관이 발달 여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돈 벌어. 자, 어떻게 보여? 뭐 목적이 어떤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시간당 돈 많이 버는 거 택하는 거야. 자 보세요. 시간당 돈 많이 버는 게 또 뭐 있어요? 도움이 나가는 거야. 자, 두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한 번 던진다는 거야.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어. 잘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어. 아버지 어떻게 돼요? 남의 담장을 뛰어나서 훔치는 게 부도예요. 아버지 도리예요. 자식이 굶어 죽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뛰어넘어서 쌀을 훔쳐내는 게 아버지의 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잘 보세요. 두 아이가 있는데 신랑이 버리고 갔네. 신랑이 버리고 가니까 잘 보세요. 여자 사장님 중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랑 잘 못 만나서 성공했어요. 신랑이 개떡 같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집안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신랑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딱 시장에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팔든 뭘 팔든 해가지고 그 애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탁 올려보내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잘 보시면 아시는 거죠. 이렇게 잘 그러니까 왜냐면 이 상관이라는 게 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되게 사랑해요. 네? 그래서 자식이 딱 아들이 나오자마자 어떤 식이 되냐면 신랑은 저리 가라야. 내 새끼야. 목적은 아들 얻는 게 목적이었어. 외계인 같은 애들이야. 외계인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딱 사람 봤을 때 우열한 열자만 봐요. 이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 볼 때 어떤 남자 보겠어요? 건강한 남자 봐. 잘생기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들 봐. 이 사람들은 능력 없는 남자 안 봐요. 돈 못 버는 남자 안 봐. 남자 축에도 못 끼는 거야. 그래서 선택할 때 우수한 열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우수한 집안에 우수한 열자를 선택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봐. 돈 있는 거 그런 거 안 보고 DNA만 봐. 이해 가세요? 돈이 없어도 돼. DNA만 우월하면 돼.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딱 얻어가지고 그 씨앗을 얻으려고 그런 거야. 씨앗을 얻어가지고 아들 딱 낳는 순간 신랑은 저리 가라야. 나 신랑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얘네들은 이게 이혼한다는 얘기면 신랑 저리 가라야. 딱 이혼하고 아들만 딱 놓고 아들을 이렇게 떠받는 거죠. 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감명할 때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시면 아, 이 사람들은 아들 하나면 온몸을 다 바치는구나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안 죽어요. 미쳤다고 왜 죽어요? 능력이 뛰어났는데 나가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내가 키울 수 있는데 남자가 없다고 내가 죽어? 미쳤어? 나가 돈 벌고 일을 하면서 애들 잘 충분히 자기가 기를 수가 있는 애들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신랑을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대부분이 그죠. 신랑을 능력이 없다. 40대 50대 능력이 없다. 쫓아냅니다. 필요 없어. 에? 내가 아쉬울 게 없거든. 왜? 내가 돈 잘 벌고 능력이 뛰어났는데 굳이 남자한테 기대가지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여자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관을 키워야 돼요. 자기가 돈 벌 능력을 키워야 돼요. 20세기에. 만약에 남자랑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가 처음 잘 나가니까 여자 만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 안 해요. 집에서 살림만 해요, 애들하고. 그러다 나중에 남편이 사업이 몰락했다. 네? 사업이 몰락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갈래 길이죠? 탬버리를 치느냐, 자살을 하겠느냐. 그러면 잘 보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나쁜 거야. 남한테 의존해서 거지같이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신랑한테 의존해가지고 신랑한테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이건 창녀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력이라도 하고 돈을 벌어 노력을 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나쁜 애들이 뭐냐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딸을 낳는데 돈이 많아. 에?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딸을 그냥 공부를 시키는데 딸이 돈이 많으니까 노력을 안 해. 그죠? 노력 안 하니까 아빠가 연결시켜줘. 중매서 져가지고 얘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뭐 대충 만나가지고 무슨 의사랑 뭐 결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팔려가는 거야. 팔려가가지고 얘는 능력 있는 남자고 얘는 능력 없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돼?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의사 마누라지만 아버지 빼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무시하겠어, 신랑이. 돈 있는 졸부지, 딸 아니야. 그죠? 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 딸내미하고 저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이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이 더 우월하신 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완전 쓰레기인 거야. 노력다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의사님, 사모님이지만, 예? 계급장 띄고 보면 이분이 훨씬 대단하신 분이라 이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직업이 기준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이 딸내미들이 특히 많을 거야. 돈 많은, 요즘에 좀 잘 사니까 딸을 애중이 키우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사람보다 못하게 키우는 거야.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높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을 하든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얼굴도 못생겼어. 내 돈 때문에 어떻게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다 가면 할 게 뭐 있어요. 신랑 언제 들어오나 저 들어오나 의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집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체가 인생 자체가 돈이 있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자 하다가 갑자기 몰락을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이거야, 이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은 내려왔는데 올라가다 몰락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이까짓 건 고통도 아니에요. 여기는 자그마한 고통을 인해서 얘네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통은 고통 축에도 안 끼는 거지. 야, 이거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통 축에도 안 끼니까 이거 웃긴 거지. 이거 있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야. 없는 애들은 안 자살하는데 꼭 있고 배운 애들이 자살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아니 왜 죽어?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한데 제일 이게 교육시켜야 돼. 자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교육시켜야 되고 이게 죽으면 다음에 어떤 생명이 떨어지는가 교육시켜줘야 돼. 그래서 절대 이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절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자살했죠? 절대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요. 자, 자기 이걸 발동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걸 뭐가 나쁘다고 지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없으면 현대사회에 살기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사회.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이거를 키워줘야지. 지금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입사문이 좁아져요. 좁아졌을 때 어떻게 뽑냐면
프레젠테이션. 너 나가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네가 설명 한번 해봐. 이걸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상관이 발달한 애들은 해봤던 거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뭐해도 박수 받는 거야. 그 심사위원들한테 역시 박수 받는 거야. 대단하다 박수 받는. 이건 실력이거든. 이 상관이 실력이거든. 근데 이 공부만 하는 애들이 이게 없으면 올라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그 상관은 죄를 생각하고요. 이거 평가는 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지겨 짜증이 나가지고 아유 저거 아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발표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발표 능력 키워주고 실력도 키워줘야 돼가지고 이거를 잘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부시키는 방법. 공부 안 시키면 너는 얘네들보다 못하는 거다라는 걸 철저하게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몰락하는 거야. 몰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몰락을 해요. 그다음에 능력이 뛰어난데 이 사람들은 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윤복희 선생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지금 70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무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단하신 분이야. 자, 기기 가는 거야. 기기 쫙. 그 하나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 막 역사 속에 사라져요. 레전드가 못 돼. 그러니까 이게 발달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도대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자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딱 보시면 특히 여자가 그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장을 많이 하고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상관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사주에 상관이 있겠구나. 예? 자 보세요. 염색을 하고 짧은 치마 입고 홍대 아세요? 홍대 가보시면 젊은 애들 개성을 막 표현하는 곳이 있죠. 걔네들이 상관이 많은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상관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여기 월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고 이렇게 딱 있으면서 불도 있고 정제 여기 상관 편관 상관이 이렇게 있는 거 월제 상관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주 상담하시다 보시면 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상관 기질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종교 있잖아요. 십자가 할 때 종교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불 좀 있는 사람들 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불 화자가 있는 분들이 그 인의예절 중에서 예를 표현하는 거라 그 예절 복장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죠? 왜냐면 무대에 서는데 대충 입고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절이에요. 저렇게 한 게 예절이야. 우리가 볼 때는 방송에서 나올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만약에 그 방송용 무대지 그 무대 복장이 일반 사회로 오면 이상한 복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괜찮은데 그 수영복 입고 일반 사회로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전 서울에 나가서 보니까 그 복장 파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타이즈 아시죠? 타이즈 레깅스라고 그러냐? 레깅스를 그냥 다 노출되면서 그냥 입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약간 7행스라서 좀 가리지만요. 좀만 지나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애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애들인데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요? 더 과감하게 변하는 거죠. 그게 영향이 뭐냐면 이게 발달이 안 되면 현대 사회를 남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초미스커트 입는다라는 그 원리가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를 어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온하면 애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발생되면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사태가 나타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이거를 발동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리에서 딱 보면서 나 어느 정도 이게 모이면 이게 발동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으로 치면 이게 있어요. 아이템이 사람이 가다가 힘든데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무적이 되는 거야. 어? 일시적인 무적 상태로 가다가 이제 발동이 되면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 있으니까 평생 상관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평가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이 긴 상태로 쭉 가면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사니까 또 아까도 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제 상관이 많으면 이혼을 많이 한다라는 원리가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이혼 안 해요. 안 하는데 아까도 보시면 상관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이성에게 어필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죠? 이성에게 어필한다는 건 여자가 이성에게 어필한다면 화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침에 화장이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벌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을 안 벌면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 살림하는데 그 유치원 버스 올 때만 데려다 주면 되는데 화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상에게 어필하려고 화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화장이 과하냐 얕으냐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업종이 달라지는 거고. 예? 그러면서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시선이 되게 안 좋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 아까 전에 막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오버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버하고 앉았네. 쟤네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확 이러는 거예요. 상관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일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깎아내리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남의 시선을 되게 신경을 쓰는 거지. 자기 시선을 보고서 자기가 위축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상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느낌, feel,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오버하냐, 저 사람 뭐 하냐,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 이렇게 집요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느낌 하는 대로 삘 오는 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강의하는 거는 영혼이 없는 강의예요. 근데 느낌을 주고 전달해주고 감동을 준다 그러면 강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할 때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주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라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되시는 거잖아요. 되는 거는 상관을 발동시켜가지고 최대한 애들한테 그런 걸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대학교가 있잖아요. 정원이 우리나라 애들이 줄어들어가지고 67%래요. 절반은 문 닫아야 돼. 절반 다 문 닫아야 돼. 다 문 닫아. 그러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각기 사람이 다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이게 없으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이게 없으면 무너져 내려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다 아웃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능력을 키워주는 걸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 없이 이거 하면 에너지가 길게 가지 못해. 길게 가지 못하고 그냥 추락하게 되는 거죠. 추락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틈틈이 시간 날 때 이걸 할 수 있는 걸 밑바탕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깔아 놓아야지만 나중에 위기상이 닥쳤을 때 발동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기상이 발생돼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온실속의 화초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되질 않아요. 애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애들이 왜 벌겠어요? 열심히. 젊은 애들이.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 혹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돈 좀 있는 애들은 뭐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돈 많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하루에 용돈이 막 엄청나는 애들이 많아요. 미용실도 가고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신랑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과연 잘 살까가 관건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외모도 뛰어나고 학력도 뛰어나지만 몰락하는 이유가 거기 평화 시기에 깨져버리면 여기 몰락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시기를 올라가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인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시련이 있더라도
엄청난 깨달음을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1000명인가 받아들여서 직업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복희 선생님 사주가 그런 거예요. 자체가 이혼도 하고 우아곡절도 많지만 그 노래는 한이 담겨 있는 거야. 노래는 뭐랄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명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가 노래를 그 부르면 임재범도 그렇고 지금 윤복희 사준도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 공명을 가슴에 공명하면서 그 울림이 있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아니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왜냐면 이게 음양오행 공부하시면 관상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딱 봤을 때 사람 했을 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상관이 있네. 저 사람 식상이 발달했네. 그거 하나 가지고 유추하는 거야. 유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자가 왔는데 너무 발달돼 있으면 또 두 번째지, 세 번째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 만날 때 와서 이혼하려고 왔지, 뭐 왔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혼 준비하러 딱 온 거야. 이혼 소송하러 왔지. 딱 왜냐면 안 봐도 그 외모에 쭉 나오는 거야. 쭉 나와가지고 딱 얼굴 나오니까 딱 뜨뜨뜨뜨뜨뜨 딱 앉는 순간에 얘기하는 순간 또 이혼 소송하다 다 나오는 거죠. 사주 명식 불러줘도 쓰면서 뜨드드득 나오는 거예요. 상관이 뜨드드득 나오는 거예요. 따다다다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운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라. 신랑을 원망하지 말아라. 반대편 얘기를 해주세요. 신랑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신랑이랑 왜 당신이 이혼하게 되는가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게 나오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보면 반대쪽이 나오고 반대쪽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 운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운해 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10,000원짜리는 신사를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협박.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팔아먹어요? 부적. 그 다음에 뭐예요? 굿. 이런 식이에요. 저 오면 상담자가 오면 협박. 네? 부적. 그 다음에 돈. 네, 부적. 굿. 아시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래서 이걸 살을 쓰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공부를 하셔도 그 신살이라는 거인데 공부하셔도 역학자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해가지고 협박. 이 순으로 가면 3대가 망합니다. 3대가 망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자기 음양이형 설명해주고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제 개운하고 좋게 나갈 수 있는 방면을 설명해줘야지 오자마자 협박, 부적, 굿,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